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관우입니다. 어제 4월도 다가오고 이제 연휴가 다가오네요. 우리 네. 전문가 연휴 때 뭐 하실 생각? 방콕 갑니다. 아, 방콕이에요? 저는, 연휴 때 가족여행 계획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의도 좋더라고, 인천에.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연휴 때 좀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즐기고 즐기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단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는 많이 안 빠졌는데 종목들이 좀 힘이 없었어요, 대다수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형주로 대다수, 코스닥은 한 1%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는 뭐 10포인트 이렇게 됐는데, 대다수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정권주가 불을 뿜고, 나머지는 거의 다 힘이 없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잘 갔던 조선방산 이런 쪽은 좀 힘을 또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기관이 한 2,200억 이렇게 현물을 파니까, 방법 없을 정도로 외국인도 파니까, 수급이 이렇게 하니까, 과연 기관하고 외국인이 안 사면 장이 될까, 어떤 그런 생각하는데, 기관이 뭐 외국인이 앞으로 좀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외국인이 그렇게 매수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사실상 그 코로나 때도 그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그 폭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안 했고, 이번에도 바닥권에서 외국인들 조금 매수를 했다 치더라도 이번에 그 지수 올라오면서 거의 다 대부분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조금씩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 종목군들이 못 오른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그 대형주들이 지금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기관만 매수를 해주니까 탄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시장이 이번 주부터는 잠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거래소 그 시장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 한번 봐보십시오.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격이 있잖아요. 이 이격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여기에서 치고 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늘 멀리 뛰기 할 때 있잖아요. 디딤발 디딜 수 있는 그 자리, 부분이 있잖아요. 디딤 자리. 이런 데가 있으면 멀리 가는데 지금 이거는 이격이 있으니까 멀리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횡보를 할지 가격 조정도 나올 수가 있고, 그 가격 조정 나왔다가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박스권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탄력이 떨어지죠. 거기다 최근에 기관들이 샀는데 기관까지 팔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은 그래도 조금씩 버티는 것 같지만은 종목군들은 팍팍 밀려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뭔가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배팅도 하지 마시고 매도도 하지 마시고 일단 가만히 지켜봐라. 시장이 뭔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뭔가 액션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응을 못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과열권이란 말이에요. 과열권에다가 지금 변곡 구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방 변곡이 짧을 거냐 또 깊을 거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횡보할 거냐. 그 횡보 기간에는 결국에는 종목들은 탄력이 없거든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 힘 없습니다. 네. 네, 이제 4월 1일에서 4월 말까지 이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이 9조 3천억대 팔고요. 선물도 1조 3천억 팔고, 주식 선물을 2조로 샀는데, 그러면 거의 순매도 9조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 한 달 정도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과거에 이제 일상적일 때 한 수년 전에는 그 1년 동안 외국인들이 팔면 한 12조에서 18조가 팔면 더 이상 잘 안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끝없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가가 내려온 주식도 또 더 팔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업황이 개선 안 된 것, 또 공매도까지 가세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공매도 때문에 내려온 것은 업황이 개선되면 다시 올라가는 걱정은 없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아서
외국인들이 다시 사지 않으면 장은 쉽게 가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종목이 압축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종목 압축되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날 것 같다.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산업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이 다 빠졌을 때는 미국은 빠지면 일등주들은 1년이면 다 회복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좋은 종목 미국에도 많으니까 미국으로도 일부 포트는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종목 진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올려주신 분이 유시훈님께서 ISC 68,000원 10% 추가 매수 가능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ISC를 보니까 ISC는 반도체 속계 회사죠. SKC의 자회사고, 자 그러면 68,400원 지금 5만 원이니까 많이 내려왔죠.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그냥 30% 내려온 건 1도 아니게 내려오고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서 사면 그냥 반타작은 기본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을 분석을 해서 미리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반도체는 대다수 뭐 소재나 부품이나 뭐 이제 세트 업체나 다 똑같이 경기를 가장 먼저 탑니다. 경기가 회복한다 그러면 미리 주식이 올라가고요. 이미 경기가 정점 오기 전에 6개월 전에는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C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좀 더 나아질 거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증거사에서는 편남하고 좀 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20% 정도 증가하고 20% 이렇게 매출이 작년부터 이렇게 증가되고 있으니까 정수도 있고 해서 증가되고 있어서 매출액의 이익의 감익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적어요. 그러면 계속 20% 이상씩 이렇게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주식은 먼저 항상 2, 3년 뒤의 것을 막 강풍이 불 때는 3년 뒤에 아니면 2년 뒤에 미리 반영되거든요. 우량주들은. 그러면 우량주들은 보시면 여기가 700억대죠. 내년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700억대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00억이에요. 그러면 7천억이면 10배잖아요. 지금 15배 정도 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회사들이 업황이 개선이 불투명하면 15배 가면 높은 거죠.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 뭐 코스피 200에 영업이익의 평균적으로 한 10배에서 12배 이렇게 정도 됐는데 13배 정도? 그럼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이미 23년도 8월이잖아요. 그러면 23년도 이거 올라갔죠. 4월부터. 그러면 4만 원부터 이렇게 4만 원대부터 11만 원 갔으니까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여기 단기적으로. 그죠?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빠졌어요. 그럼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6만 원대 이렇게 사서 먹겠다니까 항상 내려온 주식을 사니까 물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미 시세가 여기 거래가 실리고 폭발했는데, 그럼 AI 반도체 관련된 시세가 23년도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차트 모르고 잘 모르면 그냥 증권사 전화해서 미국 주식 사고 엔비디아 사주세요 하면 그냥 거래 통합증거금 해서 사주면 그거 사면 손실 날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23년부터 4년 5년 동안 2년 동안 손해 볼 수가 없어요. 미국 엔비디아가 세계 1등이니까 반도체 AI 반도체는. 그러면 그것만 사면 되는데 난 잘 모르는데 ISC 사지 하이닉스 사지 다른 거 사지. 그러니까 매매도 못 하는데 다 물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주식을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죠. 나는 차트도 모르고 재무제표 모르고 공부도 안 했다. 그럼 그냥 세계 1등주만 사면 됩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돼요. 이게. 왜냐하면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 제일 좋은 반도체가 어떤 게 지금 시세가 가장 좋게 날 거 어때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는 내려와서 사가지고 여기 고점 반등할 때 산 거잖아요. 아마 작년 12월경이나 그 이후 이럴 때 산 거예요. 그러면 올해 무역 분쟁이 강화되고 있어서 글로벌이 무역 분쟁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 도가 있는데 경기가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반도체주를 삽니다. 이것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반도체주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반도체 좋다, 2차 전지 좋다, 반도체 2차 전지 뭐야 그렇게 좋다고 계속 하니까 내려오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23년대 사든지 그러고 팔고 나왔어야 되죠. 반도체는 저도 이 작년 12월까지 엔비디아도 145달러 전략 매도하고 다 나왔어요. 10년 동안 산 거를. 그러면 반도체가 앞으로 AI 반도체 이미 다 간 거 인프라 구축은.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에 지금은 반도체 장비 소재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그럼 AI 소프트웨어 세계 1등은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테크가 지금도 사상 고점 근처잖아요. 이렇게 큰 흐름을 알아야만 주식이 되는데 그래서 ISC도 이렇게 빠져서 계속 올라갈 거라만 생각하는데 거래가 안 실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여름에 장이 좋아서 그럼 아마 6월부터는 좀 나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5월 하순 6월달하고 7월달하고 8월달까지는 6, 7, 8월은 삼성전자는 반등을 할 걸로 보여요. 그럼 5만 원대에서 한 7만 원 정도 때 한 20, 30%는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반도체도 올라올 거예요. 다른 소재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한 6만 원대 이렇게 온다든지 그러면 한 10% 내가 산 가격의 10% 정도 마이너스로 손실이 줄어들 때 손절할지 말지 그때 다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시고 지금은 보유를 하고 우리는 경기 회복을 시키려고 엄청난 새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할 걸로 보여요. 제가 만약에 정책 위반자라면 저는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 쓸 돈도 없지만 최소한 막 50조, 100조 이상을 써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돈을 안 풀고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기대에 대한 아직은 있으니까 새 정부에 대한 그래서 7월, 8월까지는 이게 미리 괜찮을 걸 보여서 지금 그때 오면 22% 6만 원 정도 목표가 될 테니까 그때 오면 손절 여부 물어보시고 그때 전체 상황이 뭐 글로벌도 다 좋고 하면 사신 가격까지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최악의 손절가는 4만 여기니까 4만 7천 원 정도 종가 기준 이틀 붕괴되면 한번 손절을 해보시는 거 괜찮고요. 지금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매주콩맘님께서 에코프로 HN을 26,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들고 있으면 수익 좀 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주죠. 그 에코프로가 이번에 그 실적이 8,068억이 매출이 나왔고 그다음 14억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HN이 그 매출액은 344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34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 실적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에코프로 HN 이 종목을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사신 것 같습니다. 이날 여기 종가 배팅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장중에 사셔가지고 26,100원에 그 매도가 마감이 됐나요? 4월 22일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제가 볼 땐 매수는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날 거래도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요. 이 정도 여기 25일선하고 21일선도 돌파를 해줬고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움직이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근에 고점 찍고 보니까 한 31,0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죠? 31,000원까지 올라갔다라면은 20% 수익은 조금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 이 자리를 요렇게 한번 보죠. 한번 보십시다. 이 좌측에 여기를 한번 봐봐요. 좌측에 단기 고점 자리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캔들 위치가 여기 캔들들이 좀 많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캔들들이 좀 많죠. 여기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하고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추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직전 거래량보다 작죠. 작은 게 비슷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파하기 어렵죠. 물량 소화도 쉽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 이게 악성 매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와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매물들은 소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구름대도 또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이 자리 있죠. 여기 음운 구름대 먹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리 얇잖아요. 이 자리가. 그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돌파했다가 밀리잖아요. 그죠?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뭐 돌파를 못 하는 거거든요. 뭐 이평선 저항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주봉 보십시오. 주봉에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봉이 여기서 거래량만 한번 팍 터져주면은 어느 정도 탁 치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거래량이 안 터져주기 때문에 힘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자리는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물량 소화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를 보는 거죠. 시장이 팍 치고 가버리면 얘도 탁탁 거래량 터지면서 팍 치고 갈 수가 있는데 시장이 팍 치고 못 올라가니까 시장도 막 눈치 보잖아요. 그죠? 시장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꾸 지금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태에서 횡보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작은 구간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못 치고 올라가는 거래요. 그 시장이 올라가가지고 레벨업이 딱 돼버리면 얘도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한 단계 더 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눌림 조정이라고 치면은 다음 주에 거래량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한 번 더 다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지금 주봉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이 구름대를 치고 갈 거냐. 이 구름대를 치고 갈 때 이 거래량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거래량. 그러면은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여기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 정도에서 여기. 그러니까 한 34,500원에서 4만 원짜리 이 정도 여기를 강하게 확 돌파해가지고 가면요. 그럼 여기를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34,500원이 될지 4만 원이 될지 이 자리를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유를 하시고요. 나는 매수가에 지금 원래 이제 물량을 일부 조금 챙겨주시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봐야죠. 나는 매수가 이탈 안 하면은 안 팔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거래량 터질 때까지 조금 버텨보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배짱 한번 부려보는 거죠. 어차피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시장이 좋아지면은 터질 거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안 터질 거고요. 그러니까 매수가 손절 잡고 한번 보유해 보십시오. 원래 한번 팔아줘야 되는데 못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거래량 터지면은 안 터지면은 어떻게 해요? 뭐 매수가 내려오면은 정리한다 생각하고 보유 관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임미숙님께서 포스코홀딩스 31만 원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했네요. 아마 최근 들어 포스코 부채미 3월 달에 33만 7천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또다시 포스코홀딩스 유튜브 보면 나오니까 과거에도 23년도 하반기에도 저 70만 갖다 내려오니까 유튜브 그냥 50만 오니까 100만 원 간다고 다 사고 리튬 생산 때문에 뭐 2030년대 매출을 가지고 부풀려 사고 그래서 계속 지금도 포스코홀딩스 아직도 많이 유튜브에 그럽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럼 합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여러 가지 기업이라는 것은 이건 소형주가 아니죠.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면서도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기 초대형주기 때문에 그럼 이 초대형주를 사서 올라가려면 공매도 뭐 한매수 이런 거 말고도 큰 실적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 개선이 있어야 되고 적정 주가를 계속 높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21년, 23년도 있고 그다음에 없어요. 23년 올라갈 때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리튬 때문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21년도, 22년도 이때까지는 뭐 철강 가격이 높았으니까 원자재가 부족할 때니까 철강이 높은 철강만 해도 수익이 많이 나오고 마진도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해소되고 정상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중국에 철강이 덤핑으로 넘기기도 하고 계속 밀어내니까 철강이 또 내려오고 지금 많이 내려오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도 중국보다는 우리 철강이 좀 비싸죠. 비싼 상태인데 그러면
철강이 그러면 대다수 제가 철강 이야기하니까 포스골드는 철강이 아니야. 2차 전지야.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2차 전지가 자동차는 벌써 그때 한참 강풍이 불어닥치고 이제는 2차 전지 리튬이 많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분기 실적도 5천억대로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안 좋고 다 철강사는 안 좋아요. 좋아질 이유가 있냐고 생각하면 철강이 그러면 땅 짓고 건물 짓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리튬 많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조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년도부터 자, 인조인간 시대가 안 올 것 같지만 오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면 사람 대신 일하고 대체를 하면 자, 그러면 집이 필요 없어요. 로봇가 집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식품도 필요 없고 의식주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의식주 관련된 모든 항은 전부 다 추세적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그릴 수도 있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좋아진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근거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계속 포스골딩 저 70만 간 거 눈에 봤기 때문에 지금 30만도 싸다고 그래서 31만 원 또 내려온 거 또 사요. 그거 지금 26만 왔으니까 또 올라갈 거야. 여기서는 한 매수가 있었든지 아예 이슈가 있어 잠깐 올라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20만에서 50%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갈 게 처음에는 50% 올라갔다. 그 다음에 30% 오르고 그 다음에 성지했다. 다시 추세가 와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이거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청청이 보면 매물대가 많잖아요. 37만 원, 41만 원, 45만 원 엄청난 매물이. 그럼 31만 원 사가지고 내가 40만 원 가도 30%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이 대형주를 10% 비중을 사서 만약에 10억이나 1억치 사가지고 10억이 있는 분들은 포스골딩 살 사람 있겠습니까? 초보자가 아닌 이상은. 10억 있으면 당연히 미국에 엄청 좋은 게 많은데 똑똑한 다 미국 가는데 최소한 5억은 미국 거 샀겠죠. 그러면 이걸 포스골딩서를 그러면 이 30% 먹으려고 들어가니까 31만 원에 들어가니까 과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저렇게 올랐던데 그건 주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식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때는 2차 전지 리튬이 있어서 올라갔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미국에 갖다 팔 미국의 리튬 강산도 있고요. 리튬 회사도 있고 다 미국 거 쓰면 됩니다. 우리나라 거 안 쓰고 버섯 거 안 쓰고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아예 근처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31만이니까 26만 아직은 5만 원 손해보지만 이 정도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보면 되니까 경기가 여름에 경기 부양타고 이렇게 하면 35만 원 정도 가면 그때는 팔고 나오시고 앞으로 계속 거기에 매달려져 있지 마시고 만약에 2차 전지가 한두 종목 몰려있으면 그건 놔두고 나머지는 새로 신규 진입하지 말아야 되죠. 다른 업종을 가야 됩니다. 철강하고 2차 전지 말고 다른 업종 가서 그걸로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손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35만원까지 보유했다 그때 파시고 앞으로는 관심을 좀 제외해서 지금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 10배, 100배 갈 주식은 새로운 성장 산업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좀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가시기 바랄 거예요. 35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입니다. 네. 네, 다음은 가자님께서 삼성전기 12만 965원 9% 정도 매수를 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한 3% 빠졌는데 급락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놀랐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요즘에는 이게 비중이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30%로 바뀐 다음에 한 3% 정도면은 대형주 3%면 요즘에는 좀 애교로 봐야 되겠죠. 예전 같으면은 조금 급락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이 삼성전기가 특별히 회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삼성전기가 제가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그 거래량이 있잖아요. 요 음봉 거래량. 여기 음봉 떨어질 때 거래량 있죠. 요게 지금 여기 이날은 뉴스 뜨고 갭상승의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 음봉 거래량 있잖아요. 이게 조금 기분 나쁜 거래량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있네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쫙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있잖아요. 여기 거래량을 여기서 돌파를 해가지고 돌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잠시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분 나쁜 거래량이거든요. 요 거래량이 기분 나쁜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때 있잖아요.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삼성전기가 시장보다 앞서가는 종목인가요? 아니죠. 시장보다 후발주자죠. 시장은 지금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을 아까 살펴봤지만은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기는요. 삼성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느리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종목 선택할 때는 시장보다 느린 종목은 선택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수익 내기가. 일단 약간 손실 중이신데 조금 손실 중이신데 추가 매수 어떻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내려오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그죠? 요 정도 가격. 내려오니까 반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봐야 밑으로 더 빠져봐야 요 정도인데 이게 8만 원 정도인데 8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별로 기분은 안 좋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한 2년 정도 거쳐가지고 보니까 한 11만 1,000원에서 10만 1,000원, 아니, 11만 원, 12만 원? 지금 현재 봤을 때요.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 오니까 반등이 나오네요. 그럼 지금 오늘 가격대가 17만 7,700원. 저점이 얼마냐면은 11만 6,700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여기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된다면 비중은 9%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 자리를 찾는 건데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더 빠질지 아니면 중간에 멈출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멈출 때는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양봉을 만들고 이렇게 흐름이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이 9%다? 나는 여기 이 삼성전기를 가지고 한번 이겨보겠다? 그럼 좀 기다리세요. 10만 5천에서 11만 원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여기 중간에서 이 직전 저점보다 자 보시죠. 이 직전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높아졌죠. 그럼 얘가 또 올라갈 자리를 만들려면 여기서 저점이 또 높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죠? 이 저점이 조금 높아지려면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얘가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하방 경직을 확보할 때 저점을 만드는 노력을 할 때 그때 돼서 추가 배팅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시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주봉도 역배열이에요. 주봉도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이 되면은 주가가 급등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밖에 대응 못 해요. 월봉도 마찬가지죠. 월봉도 지금 구름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장기평은 밑에 있지만은 지금 단기평, 중단기평들은 전부 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밖에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나중에 추가 배팅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어느 정도 제한적이란 말이죠. 13만 원에서 13만 한 3천 원 정도 조금 많이 본다라면 13만 한 5, 6천 원, 13만 5천 원에서 13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길게 볼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추가 배팅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얘가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 되니까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반 경기 확보하고 저점 만드는 거 보면서 그때 추가 배팅을 하십시오. 그리고 목표가는 작게는 13만에서 13만 3천 원, 조금 높게 본다라면은 13만 5천 원에서 13만 7천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니다. 이소페타시스네요. 이소페타스 49,010% 몇 번 수익 보고 들어갔다가 몰려 있는데 단기 55,000 보고 있는데 가능할지 추매하면 좋을 것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따상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주식을 이제 자꾸 사고 파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주식이 10배 가는 주식을 실제로 10배를 못 먹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익 실현을 빨리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무슨 뭐 반도체다 그러면 저는 2010년도 이미 2010년도에 아마 30년 뒤에는 이렇게 사람을 대체하는 인조인간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2010년도부터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가 결국은 그래픽 카드를 사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가 해낼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조인간 시대 최대 수익 1등주다. 그러면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저는 그것만 한 종목만 하라고 그러고 한 종목만 사고 그렇지만 그러면 팔아먹질 않아요. 그때 수년 동안 안 갔습니다. 바닥에서. 그래도 그러면 적은 금액을 사야 되죠. 적은 금액을 사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기 위해서 2010년도에 12년도 13년도 사면 10억을 벌기 위해서 1,000만치도만 사면 돼요. 1,000만도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억 벌려면 10억치 사야 더블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 좋을 때 사서 바닥에 잘 샀으면 올라가면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팔았다 샀다가 또 팔았다 샀다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대다수 주식 투자자의 돈 못 버는 90%는 올라가는 주식 여기 샀다가 한 20, 30% 먹고 또 팔고 와 또 괜찮네 또 샀다가 올라갔다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가 먹고 나오고 구조적인 걸 분석해야 되잖아요. 이소페타시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엔비디아를 못 샀잖아요. 나는 만약에 23년도 늦어도 23년도는 그거 엔비디아 TV만 키면 엔비디아 그랬어요. 제가 23년도 5월부터 아침에 인사이트 새벽 인사이트 하면서도 그때 300달러, 즉 30달러대에서 34달러가 21년도 고점인데 거기 돌파에 35달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때도 제가 엔비디아는 1100달러 무조건 찍는다. 즉 110달러는 찍는다. 10배는 무조건 가는 주식 내 시작가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가서 100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1000달러죠. 보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엔비디아도 그때 있으면 가만히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인조인간 1탄 엔비디아도 27달러 막 23, 6월 했는데 사람들이 샀다가 다 팔아먹고 없어요. 지금도 갖고 있으면 다른 걸 손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요거 사서 빨리 30% 먹고 나면 다른 거 갔을 때는 또 빨리 먹으려고 하면 실패 확률이 50%인 거예요. 그럼 1등주 엔비디아 팔아서 다른 거 사가지고 손해보잖아요. 2차전지 사가지고 손해보잖아요. 먹으면 또 토해내자.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 이소페타시도 마찬가지예요. 49,000이면 나중에 사죠. 재미를 봤대요, 이걸로. 재미를 봤으면 주식을 뭐 연애하는 재미 보는 것은 단기적인 거죠. 도박 같은 게 재미 보는 거지. 주식을 재미 보려고 합니까? 내가 중산층은 내가 큰 돈 벌어서 뭐 직장에 파이어족 하려고 직장 퇴직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적은 돈으로니까 돈이 없으니까 몇백만 사더라도 큰 돈을 벌려고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먹거나 조금 먹다. 차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전문가 야 이거 장기로 좋아. 이소페타시 지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층기판에서 다중적 층기판으로 가는데 이 다중적 층은 다큰 층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세계 1등이 MLB는 이제 세계 1등이 이소페타시스였어요. 그러면 그 장비 세계 1등 엔비디아 GPU 하는데 최고 1등 장비주는 한미반도체고 그 안에 기판 들어가는 이소페타시스예요. 딱 두 개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그 HBM 만든 건 하이닉스 요 세 개고요. 전체 엔비디아 칩은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아니, 그건 생산 TSM. 요것만 딱 알아도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소페타시스, 한미반도 요 5개밖에 없어요. 그럼 왜 23년도 샀으면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뭐 팔든지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좋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애널리스트 저같이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오면 지금 앞으로 이제 5공장도 할 거고 그다음에 주주하는 정책에서 30% 정도 환원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런데 정자를 했잖아요. 왜 투자하려고 투자 더 공장 지으려고 정자인데 정자 5월 1일 날 물량 한 1,000 나오네요. 물량도 나오고 그런데 이미 주식은 저 위에 58,000원 갔다가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좋다는 내용이 아무리 나와도 주식으로는 모멘텀이 사라졌습니다. 왜? 신규로 살 사람 없는데 이미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엔비디아 파서 새로운 세상 다른 주식을 갔어요. 작년 여름부터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작년 7월이잖아요. 전부 다 AI 반도체는 7월 달에 고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인상 어딨지만 고점. 그러면 이제 조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 올라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와도 2만 원대에서 반등해 정자 이슈 때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왔다가 또 빠졌잖아요. 그럼 2만 원에서 100% 반등 100%가 많이 간 거예요. 그다음 또 안 가요. 또 이따가 가게 되면 이제 정자권 물량이 나오면 또 좀 더 빠지겠죠. 28,000원짜리 28,500 물량이 이제 5월 1일부터 나오니까 그럼 좀 더 빠지겠어요. 아마 25,000까지 이렇게 내려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1분기도 1분기보다 2분기 실제 확실히 더 좋아요. 다중 적창이 들어가면 그것은 뭐 없어서 즉 미국에서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 통제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중국에서 지금 HBM을 샤오미가 HBM을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중 기판이 필요하니까 이소페타시스는 이제 중국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매출에 큰 감익이 없이 이익도 그렇고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아마 이번에 여름에 반등을 할 걸로 보여요. 그럼 여름에 반등하면 반드시 4만 원에 안착해야만 다시 5만 원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손절은 5만 원이니까 지금 40% 손해잖아요. 그럼 팔고 싶었으면 일단 4만 9천이 한 20% 손절했다가 다시 밑에 2만 원대 다시 사면 단가 낮추기 작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든 아니면 지금은 추가 하락은 만약에 추가 하락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5월 1일에 나오겠네. 그죠?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죠? 내려가고 있잖아요. 오늘 봐봐요. 5월 1일 물량 나온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오늘부터 뭐 공개될 테니까. 자, 그렇게 나오면 조개도 깨질 걸 보여요. 28,000 깨져서 다시 25,000대로 내려올 걸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물량도 다 쓰고 다시 5월 하순이나 그때 사면 이제 추세가 또 다시 반등으로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 8, 9월 달 정도에 2분기 실적 잘 나오니까 그때 보고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추가 매수는 지금 사지 말고 만약에 반타작 냈을 때 25,000 이하 가면 그때 한 10% 더 사면 단가 낮추면 본전할 걸로 보여요. 이 정도 회사는 뭐 물려도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니까 사상 고점은 회복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4만 대는 충분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00원, 2만 초반 정도 오면 그때 물 타시고 지금은 그냥 보유했다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은 화이트 하이드레인저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한 지는 매수가는 18,900원 11% 정도 되시네요. 상당히 매수하신 지 오래됐네요. 그죠? 조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의약품 유통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작년 매출액이 17% 정도, 192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3억 적자, 당기순이익은 24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실적이 조금 안 좋았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상증자를 200% 정도 무상증자를 한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보통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한 화면으로 놓고 보고요. 자, 여기가 한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운동장이거든요. 이 주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가는요, 이 주가를 4분의 4등분을 했을 때요. 제가 4분의 4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잡고요. 위로 절반,
아래로 절반. 아래가 조금 크죠? 자, 아래가 조금 크니까 요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고 이 주가가 항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스크롤바 같은 거 움직일 필요 없이. 여기 4분의 1 지점이죠. 여기 4분의 1 지점에서 이 주가가 가면은 여기 4분의 4 지점까지 갑니다. 이 4분의 4 지점을 돌파를 하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고요. 4분의 4 지점까지 갔다가 추가 상승이 없으면 다시 4분의 1 지점까지 떨어집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4분의 4 지점까지 갔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4분의 1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밑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하나의 주가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4분의 1 지점부터 해가지고 4분의 1 지점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중간 지점까지 왔습니다. 중간 지점까지 왔는데 중간 지점에 왔는데 여기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거래량 이게 주가가 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가가 더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더 터져버려야 되는 거래요. 지금 앞에 터진 거래량보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거래량은 작은데 지금 이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터졌다. 절반. 거래량이 절반 터졌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고 가버렸다. 그러면 이걸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4분의 4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가느냐.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 안 터지고 못 간다? 그럼 조정이죠. 조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리 하이드레인저님께서 매수한 가격 거의 다 왔는데 말입니다. 그죠? 와, 이걸 그냥 지금 팔락하니까 아깝다 이거죠. 미치고 팔딱 뛰는 거지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번 요리를 해볼까. 자, 주봉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주봉의 흐름을 보면은 얘가 이 좌측에서 보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이게 좀 뭔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서 한번 해먹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량이 다 나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여기 걸림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금 이제 4월 말 지났잖아요. 5월 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이격이 생겼죠. 여기 종가 부근하고 여기가 이격이 생겼죠. 그죠? 이만큼 이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일봉상 흐름을 놓고 보면은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몇 프로 터졌냐? 14%밖에 안 터졌거든요. 그리고 5일선 지지를 하고 있죠. 보십시오. 5일선 지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답은 나왔죠.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보유죠. 종가상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보유입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한다? 그럼 팔아야죠. 지금 비중 11%니까요. 나는 여기서 뭔가를 그래도 손실은 안 보고 싶다. 어떻게든. 그럼 어떻게 해요? 물량 줄이고 밑에서 다시 공격해야죠. 밑에서. 그죠? 지금 여기가 의문이잖아요. 자, 여기서 의문에서 여기 돌파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얇은 구간에서. 그럼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의문이기 때문에. 양운이면은 적당히 내려왔다가 이렇게 횡보를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데 의문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5일선 그래도 딱 찍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럼 얘가 뭔가 5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 세력들이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가상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보유 관점 보시고, 얘가 지금 이 종목이 블루엠텍이 4월 중순 지나면서부터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5월 초순까지는 강할 수 있단 말이죠. 연휴가 중간에 낑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보유 관점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5일선 지지를 하고 거래량 없이 주가가 또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수익 보고 그때 팔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셔가지고 작은 거래량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럼 수익 보고 나오시고요. 만약에 작은 거래량으로 못 치고 간다?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 나옵니다. 5일선 이탈하면은 바로 매도. 그래도 조금 내가 아쉽다. 1% 정도만 놔둬놓고 나머지 다 매도하고 보초서기. 그래 나중에 저점 나오면 그때 다시 공략.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돼요. 예. 다음 정보입니다. 궁금해님께서 HD 현대일렉트릭 33만 원 45% 손절해야 하나요? 현대일렉트릭을 지금 많이 내려갔죠. 올라가다가 45만 원 갔다가 33만 원 와서 샀어요. 주식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계속 그거에 빠져 있으면 와 계속 가네 저거 옛날에 잠깐 먹고 나왔는데 아니면 와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서 이제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돈을 못 버신 분들이 10년 동안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현금이 가장 위험한 상품이에요. 100년을 갖고 있어도 돈은 안 불어나고요. 그 다음에 주식계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좋은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쌀 때 사고 싶어서 주가를 빠지기를 바라는데 좋은 주식은 내가 사고 싶어 찍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서 저 밑에 3만 원대부터 사고 싶었는데 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조정을 안 받고 계속 가요. 계속. 그거 10배나 올라왔네. 20배 올라왔네. 그때 샀으면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항상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진짜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빠졌는데도 사람 이렇게 뉴스라든지 아니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실적도 엄청 잘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수요도 좋고 변압기 공장을 지금 현대일렉트릭도 있고 중국 다른 회사들도 지금 공장도 증설해야 되고 또 27년도까지 수요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교체 수요 미국의 변압기는 25년도 썼는데 교체 수요가 돼서 20년부터 교체 수요가 와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탄탄하다 27년도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사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갖고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미 그걸 22년도는 알았어요. 늦어도 교체수가 잘 나가니 그러면 그때 사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가 계속 끝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은 22년도에 3만 원대부터 이게 3만 원대잖아요. 3만 원대 외국인들이 그때 당시 외국인들이 10%밖에 비중이 없었어요. 10% 갖고 있었는데 끝없이 올라갔죠.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고 이 올라간 게 23년도는 또 AI 시대의 수혜라 그래서 또 갔어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니까 외국인 비중 10%에서 계속해서 35%까지 갔습니다. 25%나 샀죠. 그러니까 물량 씨가 말란 거죠. 그 정도로 산 거예요. 그럼 왜 샀을까? 그러면 외국인 그냥 사가지고 올린 거예요. 하다가 막 20%씩 올려 하루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끄떡 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것은 분명히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관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 30만 들어갔으면 45만 해볼까 하면 50%밖에 못 버는데 다른 사람은 여기서 10배, 20배 벌고 이제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20배 벌고 지금 35% 비중이 최고 높아서 외국인 비중이 지금 이제 30% 내려왔어요. 그럼 이미 5% 팔았어요, 올해. 그럼 5% 팔았으면 이 금액이 나는 100억 산 게 20배 가면 2천억이잖아요. 2천억을 5% 팔면 5% 팔아도 얼마를 팔겠냐고. 그죠? 그럼 많이 팔죠. 그럼 돈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럼 이 35%에서 30% 됐죠. 아직 20%까지 계속 내려올 걸 보이는데 그러면 계속 빠져요. 반등했다가. 그러면 안 팔아 공매도라도 하겠죠. 내가 300억씩 샀는데 외국인이 300억 샀는데 지금 5천억이에요? 그러면 5천억이니까 난 1,500억 가지고 매도 쳐놓겠네. 공매도를 롱숏으로. 그런데 개인이 왜 거기에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계속해서 보니까 현금이 바로 딱 사야 되는데
아예 현금을 안 갖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다른 주식으로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좋은 걸 사서 안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옛날부터 10년 동안 이익 뭐 10배씩 나가지고, 그죠? 그런데 계속 사고 파니까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손절할까요? 비중도 45%나 샀어요. 자, 여기서 내려오니까 여기서 산 거죠. 그죠? 여기 샀어,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공부를 했다면 개인 투자 10년 돼도 돈을 못 버니 10년 동안 공부하면 10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년이면. 그런데 주식 투자자는 공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5분에 잘 나왔어요. 그죠? 그럼 또 손해보.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려간 주식은 이렇게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가 좋아도 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보는 하늘색에서는 제가 하늘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깨지면 조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뭐 보세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나라 1등주, 과거 1등주도 보세요. 여기서 하늘선 깨졌잖아요. 그러면 끝없이 조정받고, 여기 깨진 끝없이 여기 끝없이 조정받잖아요. 주식을 이런 데 사면 안 되는 거죠. 하늘선 깨졌을 때. 하늘선 이상 갔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 주식이 저 빠져가지고 여기서 잘 안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은 보면 이게 대박주가 되는 게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입니다. 하늘선에 양봉이 두 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정해서 손절가가 29만 원이에요. 29만 원 깨지면 전량 매도하고 반등은 어느 정도 하면 본전 오면 본전이 33만 정도 되니까 33만 262편 그 경우 팔고 다시는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작은소나무님께서 그 삼성 SDS 12만 7,400원 10%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1사분기 수익, 1사분기 실적이요. 매출액이 7.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8.9%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삼성 SDS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 있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있느냐.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4월 9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3월 24일부터 들어왔고요. 3월 24일부터 해가지고 지속 들어오면서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주체는 누구다?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3월 27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조금 여기 중간에 사고 팔고 하다가 4월 9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끌고 올라오죠. 자, 봅시다.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좌측에 보면은 여기 음봉거래량인데요. 여기 짱대봉에. 음봉거래량인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으로 잡아먹었죠. 여기 물량 소화를 시킨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 여기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여기. 그죠? 자, 여기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주봉의 흐름 보시죠. 이격이 있죠. 5주선 덜 치고 올랐잖아요. 그죠? 맞죠? 이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냐? 횡보입니다. 여기서 거래량 감소시키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횡보를 이렇게 시키느냐. 이거를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12만 7,400원 같으면은 거의 뭐 최근 요 3일 중에 그러니까 월, 화, 수 3일 중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럼 매수 단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중은 10%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은 저는 요렇게 볼게요. 13만 원 전후해가지고 한번 파세요. 그냥 짧게 보고 팔고 기다리세요. 어디까지 기다리느냐? 한 12만 초반권까지 기다리세요. 12만 초반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2만에서 12만 3천 원?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팔면은 그냥 갈 것 같아. 그러면요, 절반만 파세요. 비중을 조금, 지금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팔고,
그 다음에 12만에서 12만 3천 원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서 배팅을 한번 추가 배팅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3만 2천 원 올라가잖아요. 13만 2천 원대 돌파하잖아요. 그럼 위로 보면 1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길게는 못 봐요. 지금 역배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는 못 보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12만 원에서 12만 3천 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서 추가 배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목표가는 14만 원까지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단기 싸움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주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흐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지 보시면서. 아시겠죠?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단호박님께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봅니다. 에이럭스 12,820원 1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돼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리는데요. 궁금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채팅창 올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손해난지를 먼저 알면 전문가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내가 이제 중소형주를 이렇게 테마주를 하다가 잘 안 돼요.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뭐 누가 이야기해서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한 10번 중에 뭐 대여섯 번 손해나더라. 그럼 시간이 지났는데 계좌가 안 올라가더라. 그러면 나는 테마주 안 맞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소형주 했는데 자꾸 잘 안 돼요. 그죠? 그럼 또 안 되면 그거 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내가 안 할 종목이 전부 다 늘렸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대형주를 비중을 30% 사고 50% 사도 이게 리스크 없을 때 사니까 괜찮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집중 투자가 되는 거죠. 35% 한두 종목 사가지고 두세 종목 1억이면 두세 종목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먹으면 그냥 들고 가보다가 또 좋은 주식 사고 그러다 미국 주식도 있으면 사고 이제는 세계 1등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 찾아 사고 주식이 이렇게 쉬워요. 그죠? 그런데 모르니까 계속 에이럭스가 그러면 드론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용 로봇하고 드론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드론은 로봇도 안 되는데 드론 시대는 그 이후에입니다. 지금 드론도 AI 드론으로 가고 로봇도 AI 로봇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AI가 뒤처졌는데 우리나라 로봇주를 하면 과연 큰 시세가 날까? 물론 갔어요. 로봇주가 얼마 몇 배. 그러면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사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손실이 없잖아요. 주식으로 손해볼 수가 없잖아요. 레인보우 로봇 언제부터예요? 몇 년 전이잖아요. 아니면 23년도, 24년 사도 손실을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그거 투자한 레인보우를 타는 거 10만 원대잖아요. 초반인가. 이렇게 10만 원에 위로 거를 사도 지금도 3억이고 4억 갔다가 손실을 볼 수가 없죠. 다른 주식을 사지 않으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잘 모르는데 10% 비중을 조금 사가지고 12,800 모르는데 여기서 샀어요. 그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표를 봐도 여기에 매물대가 6개월 매물대가 쌓여있는데 그 단가에 돌파하면 그 다음에 13,600원 이렇게 사야 되죠. 그럼 이거 돌파니까. 그런데 여기서 12,000원, 83원, 16,000원 고가니까, 수익률이 3,000원 밖에 안 돼요. 그죠? 소형주 사가지고 30%을 사면 전부 다 물려요. 왜냐하면 소형주는 사가지고 손실 확률이 30%인데, 수익률이 30%면 전부 다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10% 날 것 같으면 최소한 30% 먹을 수 있는 주식이어야 돼요. 즉 손실률보다 예상 손실률보다 이익이 두세 배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형주는 그렇게 사지 말고 막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을 몇 년 갖고 있다 그런 걸 사놓고 있어라. 그래야만 돈을 벌리는. 그래서 보시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AI 드론이 미국의 수출 좀 해서 매출은 늘었어요. 그죠? 그래도 원래 이게는 몇십억도 못 버는 회사였어요. 근데 조금 이익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 1,500억인데 이거 100억을 내도 15배잖아요. 지금 올해 100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럼 이 100억이 안 나오고 올해 77억인데 이게 잘 되면 70도 무역보조익세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적정 주가에서 좀 더 올라와 있어요. 미래가 이미 반영된 거죠.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사지 말고 주식을 미리 내가 종목을 간쳤다가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기업 내용 비즈니스 사업 모델 다 공부하고 확실히 좋다면 많이 빠졌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샀으면 그래도 얼마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일 전략 매도하고 나오셔서 앞으로는 정말 위대한 기업
정말 내려가 더 사고 싶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에 내 돈 이런 투자를 더 많이 해주시고 10%는 얼마 손해 아니니까 내일 전략 매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참사랑님께서 진단을 의뢰하셨는데요. 아모레퍼시픽 14만 5천에 10%그 비중이시라 그러네요. 우리 참사랑님께서도 아이디가 참 이쁘신데 마음고생 좀 하셨네요. 그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7개월 이상은 가지고 계셨네요. 14만 5천 원 같으면은 작년 한 9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실적이 조금 좋았어요. 매출액이 17% 정도 그 증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2% 증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48.5%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게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등지에 해외 시장 매출이 이제 성장이 되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그 참사랑님께서 마음고생 심하게 하시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저점의 흐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1차 저점 대비 2차 저점이 어떻습니까? 잘 지지를 해줬죠, 그죠? 예, 잘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이제는 뭐가 관건이죠? 여기죠, 여기 단기 고점. 여기 단기 고점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저기를 돌파를 하면은 강하게 움직일 것이고, 저기를 돌파를 못하면은 약하게 움직이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은 좋습니다. 얘를 누가 끌고 왔을까요? 보십시오. 기관이 끌고 왔네요. 보험, 투신, 연기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보험, 투신, 연기금입니다. 이쪽 그 보험, 투신, 연기금의 수급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계속 사면은 계속적으로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겠죠. 근데 지금 직전 고점까지 오니까 한 템포 쉬죠.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의 거래량. 자, 이 구간의 거래량을 보면은 자, 여기입니다. 그죠? 뭐 거래량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옆에 보니까. 예,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 정도 거래량 같으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거래량 한 이 정도만 터지면은 여기 한 요 정도만 터지면 한번 돌파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그러니까 한 60만 주 정도? 60만 주 정도만 터지면은 여기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13만 원. 그럼 13만 원 돌파하면은 밑에서 저 위에 보십시오. 여기 얼마가 보입니까? 꼭 여기 좌측에 보면은 14만 5천 원 보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이 14만 5천 원인데 14만 원에서 조금 아쉽겠지만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팔면은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주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게 왜 하필이면은 여기 탁 올라왔을 때 여기가 딱 이런 데가 딱 막히냐 이거죠. 여기만 딱 뚫어주면은 괜찮은데 이게 딱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주가가 참 시장 올라온다고 해서 내 종목이 다 올라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깝깝해 죽는 거죠. 그죠? 매수가 조금만 더 가면은 매수가인데 거의 다 왔는데 마음고생 해가지고 거의 다 와가는데 앞에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방해 세력들이 많더라 이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외국 기관들의 아까 주체 세력들이 있죠. 기관들 주체 세력들의 흐름을 보면서 보유를 하시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하세요. 시장이 지금 그 단기적으로 조정이 온다라면은 얘도 조정받을 것이고 시장이 다시 치고 올라가면 얘도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보다 나쁜 흐름은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전보다 나쁜 흐름은 아니니까 조금 보유를 하면서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매도를 하시더라도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까지 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고 다음을 한번 기약해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또는 종목 교체를 해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종목 진단을 마치고 히든 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추천 리뷰가 한 게 있네요. 한번 리뷰 보고 제 히든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12일 추천한 종목이 있네요. 하나솔루션. 요즘, 이제는 하나솔루션이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0% 수익이 올라와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하나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정건주 이런 식으로 또 시세가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 전에, 뭐, 조선마 이렇게 있다가 또 이제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업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목표가 왔기 때문에 49.16%로 2월 12일 날 그렇게 이렇게 차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차트 보면, 여기서, 주봉 차트로 보고 22편 안착한 걸 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가 왔다고 지금은 뭐,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있어도 좋고요. 물론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목표가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 생각해야 돼? 내가 2월 달에 추천할 때 하나솔루션을 미국의 하반기에 미국의 대규모 솔라시티가 공장이 가동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가동이 되고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잘 못 들어가게 되면 하나솔루션 현지 공장이 있으니까 관세도 영향이 적고 해서 하반기를 보고 투자하자. 그래서 2만 원 싸니까 그래서 한 50%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면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완전 바닥인데 그러면 이 바닥이라고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도 2차전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70% 80%. 그럼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즉 실적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좋은 정책적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솔루션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적자가 한 500억 대인데 오히려 흑자로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올해 지금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지금은 5월, 4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올해 정도까지는 거의 가을까지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이 주식이 올해 히트 종목이 될 것 같다. 이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5만 원에 6만 원 이렇게 갈 걸로 보여요. 모멘텀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이 주식은 늘 갈 때 이렇게 갔습니다. 항상 그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화학주 중에 화학은 특별한 모멘텀 거거든요. 이건 화학도 있지만 태양광 쪽이 1등이기 때문에 미국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의 히든 카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정권주로 히든 카드 키워드를 갖고 왔 히든 섹터는 정권주입니다. 정권주가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잘 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이제 배당을 끝나고 4월 중순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해보고 사상 지난주에 제가 삼성증권 드리면서 15년간의 평균 가격을 돌파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차기 정부까지 그래서 이번 여름장에서도 정권주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다. 섹터를 생각해봤더니 큰 섹터만 대형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형주만 추천하니까. 자, 그러면, 조선주도 이미 많이 올랐고요. 여기서 더블 가기 쉽지 않지. 그럼, 변압기도 쉽지 않지.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불투명하지. 2차전도 업황 아직도 적자지. 불투명하지. 27년도 돼야만, 또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니까 2차전지는 또 안 되지. 그럼 차세대 배터리는 27년도 양상 아직 멀었지. 뭘 갈까? 화학은 중국하고 싸워 안 되지. 철강도 안 되지. 그럼 소형주를 했는데 소형주이면 올라갈 또 단타들이 다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대형주 중에 갈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 각종 모멘텀은 또 금리가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국고채 금리가 지금 하루에도 오늘 급락했어요. 그죠? 그만큼 국고채 금리가 급락하면 채권이 비싸진다는 거잖아요. 채권이 비싸지면 채권을 많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비싸진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보유하면 평가액이 나니까 주식처럼 또 값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채권이 가장 많이 운영한 데가 많이 매매도 트레이딩도 하지만 보유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면 상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이익이 잘 나온. 그래서 정권주는 이렇게 제2정권거래소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거래 합계도 있지만 차기 정부 밸류업에 저는 차기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될 걸로 확신해서 그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건데 그러면 해낼 거다 나는. 원래 차기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는 옛날 삼성전자 투자도 수익도 보면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를 보니까 그만큼 주식을 잘 알아요. 그럼 잘하는 사람이니까 밸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사주 소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뭔가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핵심을 알고 시장을 이렇게 잘 키울 걸로 보여요. 과거에 일본 정부가 10년 동안 주수가 4-5배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소니사는 막 200배씩 막 30배씩 올라갔어요. 수준. 그렇게 할 때 그 기반을 맞춰준 펀드의 역할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펀드도 설립하고 이렇게 되면 정권주는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PER 10배도 안 돼요. 그래서 활성화 정책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희 히든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부터 정권사 다 들어가 있죠. 지금은 오늘 뭐 미래에셋은 외국인이 그냥 찔러버려서 미래에셋 급등했고요. 삼성전 급등하고 다 키우면 사실 추세적 꾸준히 올랐어요. 시장 점유율 1등이라 그렇고요. 그래서 저의 픽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이번 주는. 자,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잠깐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시세가 좋았을 때가 정권주가 80년대 정권주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80년대는 정권사 다닌 직원이 신랑감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안 되다가 2007년도 2000 그때 주식이 좋았어요. 그때 좋다가 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보면 지금까지 안 좋다가 이제 15년 동안 막 중심선 이하 중심 이하에 있다가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 들고 있는 이유, 모멘텀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셋도 지금 국내 MS 시장 점유율이 KRX가 10%, NXT가 17%예요. 이제는 주식 거래하려면 시장이 두 개인 거예요. 거래소도 KRX 주식회사예요. 나스닥도 주식회사.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주식회사예요. 상장해서 미국에서. 근데 요 보면 KRX 10%, 넥스트도 17%고 모두 2등을 하고 있잖아요. 키우면 1등이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시장이 아주 커졌는데 우리가 TDF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특강할 가면 TDF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잘 모를 때는 자기 은퇴 시점에 맞춰서 연금을 제가 돈을 넣으면 돼요. 펀드 가입한 그것은 수익률이 좋아요. 맞춰서 다 해주니까 채권과 주시고 밸런스 맞춰서. 그래서 TDF인데 이 TDF 시장을 가장 활성화시킨 게 미래에셋이면서 지금도 좋아요. 그 수익률이 좋고. 그래서 TDF 시장에 아주 퇴직연금 시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 부문도 대규모 충당금, 해외 투자의 얘들이 충당금이 왜 많냐면 과거에 21년도 부동산이 좋을 때 해외 큰 빌딩사 부동산 펀드 4조씩 만들고 그래서 와 내가 지금 저런 거 만들면 큰일 날 텐데 정권사가 위기가 올 텐데 너 그렇게 해서 정권주로 장기 투자 못 하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충당금 거의 다 쌌어요. 다 쌌고 올해부터 좀 축소가 될 전망이에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에 2,500원에 2.5%예요. 배당 수익이 낮죠? 삼성증권은 배당 수익률이 7%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얘는 배당 수익이 낮아요.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못 해주고 배당 성향 15%밖에 안 되고 삼성증권 30%대예요. 그래서 배당주를 산다면 배당도 겸해서 삼성증권 사는 거고 그냥 시점 정권주는 대다수가 그 시대에 딱 같이 업종에 오르면 수익률은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EPS는 지금 1,600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1,600원이면 16,000원 가면 10배잖아요. PER이. 그러니까 지금 11,85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차트를 한번 보고 잠깐 얘기 드리면 미래에셋 정권은 오늘 급등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급등해서 외국인들 오늘 125만 주인가 250만 주가 이렇게 외국인들은 폭등 210만 주네요. 기간 60만 사고 엄청 사가서 그렇고요. 그래서 잘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그러면 비중을 조정으로 내가 1,000만 사면 500 사고 기다렸다 밑에 오면 또 사면 되죠. 왜냐하면 추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는 보시면 매물대가 없어요. 이제는 당연히 여기 찍는 거예요. 17,000원, 16,000원 뭐 이렇게 네 박스 그 상단. 이제 시작해서 큰 시세가 과거에 2005년도, 6년도, 7년도 여기 났는데 이번에 바로 그럴 때다. 올해 이렇게 가고 내년에 앞으로 이게 2, 3년 동안 많이 갈 걸로 보여요. 아니면 올해 여름에 정책적인 또 여러 가지 좋은 게 나오면 그때도 같이 뜨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제가 지난번에 삼성증권은 매수가를 좀 낮게 잡아서 47,000원 잡아서 47,350원 올라가서 못 잡았는데요.
이번에 미래에셋은 단가를 그냥 11,850원, 한 350원, 11,500원 넣겠습니다. 그래서 넣고 일단 단기적인 15,000원이고요. 손절가 10,000원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제가 그 히든 섹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주 쪽으로 봤는데요. 뭐 증권주를 들고 나오셨는데 조금 비슷하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증권주하고 그다음에 금융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금융주를 그 히든 섹터로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이 보유한 주식 자산에 대해 가지고 위험 가중자산, 즉 RWA 적용 비율을 완화한다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식 등 자산에 적용하는 RWA 규제를 낮춰가지고 미국 그 상호 관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충격을 받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 쪽으로 해서 대출 공급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거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KB금융 등 이런 그 기업들, 이런 그 금융주 쪽으로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소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각이 제일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업 가치를 갖다가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대부분 다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해서 조금 무풍지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호실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1분기 때 일단 기업 조금씩 실적이 그렇게 뭐 썩 눈에 두드러진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2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히든 종목을 뽑아온 거는 6종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IM금융지주 이렇게 6종목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신한지주를 제가 히든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순이자 수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자사주 매입하는 물량이 일부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소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조금 많이 주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연기금도 이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 비중이 조금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부분은. 그다음 연기금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매도 부분은 보이지만 과거에 매수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매도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접근하면서 단기적인 흐름은 괜찮게 나왔어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차트의 위치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시장과 신한지주의 차트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 흐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딱 여기 이제
여기서 위로 갈까 아니면 밑으로 갈까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할까 지금 이렇게 방향성이 없잖아요.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시장 흐름을 여기 아직까지 조금 남았어요. 요만큼.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데 신한지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신한지주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왜냐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미 구름대를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구름대를 돌파를 하고 위에서 놀잖아요. 위에서 노니까 시장보다 좀 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밑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오시면은 빨갛죠? 빨갛습니다, 이게. 여기 보십시오. 빨갛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많죠? 양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봉이 많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양봉이 많은 거는. 이런 건 언제든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조정받아도 돼요. 조정받으면 매수 관점이거든요. 주봉도 한번 봐보세요. 주봉이 지금 배열도가 중장기 이평은 배열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200주선, 120주선, 그 다음에 60주선, 3개는 딱 배열도 만들어져 있죠. 그럼 뭐 5주선하고 20주선만 딱 치고 올라가면 뭐요? 정배열이죠.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흐름을. 월봉도 한번 보죠. 월봉 보면 어떻습니까? 월봉 보면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여기 2024년도에 한번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을 위해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죠. 그죠? 이제부터는 장기 싸움이죠. 왜냐면 연봉 차트 한번 봐보세요. 연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평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봐야죠. 위로. 그래서 저는 이 신한지주를 일단 금융조정에서 가장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빨갛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보시면 빨갛게, 새빨갛게. 그래서 이런 신한지주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데 매수가는 47,500원. 여기 이 정도. 뭐 아래쪽으로 더 내려온다라면 약 한 45,500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47,500원에서 48,000원 이 정도 선에서는 매수 관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조정 나왔을 때. 조정 안 주면 최소 49,000원 전후 그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56,0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56,000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만 56,000원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42,000원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손절 안 나옵니다. 이 종목은. 손절 가능성이 거의 10%도 안 돼요. 손절 가능성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한번 조금 길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매매 말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관심권에 놓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니까 미국 증시가 30분 됐는데요. 1시간 30분 됐네. 지났는데 2%대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다 미국의 GDP 속보치가 연율로 마이너스 0.3% 기록 역성장했습니다. 22년도 때보다 그때 뒤로 처음으로 역성장했는데 그래서 미국 증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아직은 뭐 수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재고 축제에서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락 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연휴 잘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이 워낙 심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액션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확 작용해가지고, 막 시장이 간다! 이럴 때 같이 가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발 한번 잘못 디디면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낭패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버티신 거 그냥 좀 참아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